자, 발달심리학 11주차 두 번째 영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청년과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를 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시기에도 아동기와 마찬가지로 교우 관계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죠. 청년의 교우 관계라는 것은 정상적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 시기에는 여러분 교재는 이제 448쪽 보시면 되는데, 이때 시기에는 내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는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고, 그게 청년들의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친구 관계가 별로 좋지 않고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회적 고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인간에게 이 소속감의 욕구가 좌절되는 것은 너무 엄청 부정적인 상황에 영향을 주거든요. 상황으로. 그래서 사회적 고립이 청소년의 비행이나 음주 문제, 우울증, 여러 문제 행동이나 부정응 이런 것들하고 고립이 연관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 특히 뭐 중학생 때나 고등학생 때 왕따 문제라던가 뭐 따돌림 문제가 매우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아이들에게 진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라는 존재의 긍정적인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친구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상호성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호성을 배우게 되면서 사회적인 적응, 이거하고도 이제 관련이 크고 친구 관계를 잘 맺는 사람들은 사회적 적응의 방법들을 이 시기에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청년기에 교우 관계가 좋으면 그게 나중에 중년기 이후에 중년기에 정신 건강하고도 정적 상관이 있다. 그러니까 청년기에 교우 관계가 좋은 사람은 중년기 정신 건강도 좋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의 부정적 영향도 있는데요. 친구 관계라는 게 좋기만 한 건 아니라 안 좋은 영향도 미칠 수 있겠죠. 모든 거에는 다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친구랑 교우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많지만 술이나 약물, 문제 행동을 친구를 따라서 하게 되는, 친구가 뭐 음주를 하면서 야 너도 한 잔 마셔봐, 이런 식으로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래에 의해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로움, 적개심, 범죄 행위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신 건강에 매우 해를 끼치게 된다. 이 친구의 부정적 영향은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죠. 그래서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저희 엄마가 제가 누구랑 노는지 저희 엄마 되게 통제가 좀 심하신 편이었는데, 누구랑 노는지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제 친구들을 대부분 마음에 많이 안 들어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제 친구들이 다 괜찮은 친구들인데 엄마의 이제 관점에서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과하게 좀 많이 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아이가 혹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정으로 넘어갈 건데,
우정은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청년기에 가장 강렬한 게 이 우정입니다. 이렇게 우정을 다지고 또 친한 친구랑 깊은 속마음이나 그런 느낌을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거는 이 청년기 때 됐을 때 인지 발달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고요. 자, 청년기, 꼭 청년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는 유사성의 차원인데요. 흥미, 행동, 태도 이런 것들에서 비슷한 경우에 나 쟤랑 친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호성의 차원입니다. 상호성은 상호, 서로 도와주고, 그리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이런 경우에 친구가 되죠. 세 번째, 양립 가능성의 차원은 별다른 갈등 없이 잘 어울릴 수 있는 경우. 역할 모델의 차원은 친구를 나 자신의 어떤 역할 모델로 삼아서 좀 본받을 만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요. 구조적인 차원, 이거는 뭐냐? 그냥 뭐 같은 반이냐, 같은 동네냐, 이런 이유로 만나게 되는 친구.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리반의 우정에 관한 이론으로 넘어갈 건데요. 자, 설리반은 청년기 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이론가들은 부모하고의 관계를 많이 강조를 했다면, 설리반은 청년에게 있어서 친구가, 청년뿐만 아니라 아동 청년 시기에 친구가 그때 복지와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의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안정 애착 욕구, 또 재미있는 동반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승인에 대한 욕구, 주위에서 나를 알아주는 거죠. 친밀감이나 성적 욕구, 이런 것들이 친구를 통해서 충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친한 친구를 갖지 못하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당연히, 그리고 자기 가치감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좀 별론가 봐, 인기가 없구나, 이거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이렇게 낮게 평가하게 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청년기 우정의 발달로 넘어가 보면, 이 우정이라는 것도 우정의 의미나 우정의 질이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래서 청년기 초기에는 조금 더 피상적이고 활동 중심이었던 우정이 점점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청년 초기를 이제 10에서 13세로 보면요. 이때는 개인적 특성보다 태도나 행동, 관심 분야의 유사성에 기초해서 우정이 형성되고, 조금 피상적인 그런 우정의 모습을 나타낸다면, 14에서 16세, 중학생 시기죠. 청년 중기로 가게 되면 정서적으로 강렬하고 이제 관계 중심적이 됩니다. 친구의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고요. 이제 신뢰, 비밀 공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을 하고, 배신에 민감해져요. 저도 중학교 때 이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잘못 나와 있어요. 제가 보면서 뭐가 이상하다 싶어서 지금 교재를 보니까 슬라이드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성 친구보다 동성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의 청년 후기. 네. 이때는 상호성과 친밀감이 특징이고요. 보다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성 친구가 보편적이기는 한데, 그렇다고 이게 동성 친구를 대신하지는 않아요. 동성 친구 여전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신뢰감, 상호 노출, 의리가 아니라 의리를 포함하는 친밀감이 증대하는 시기가 청년 후기입니다. 그래서 요 청년기 때는 이제 10대가 청년기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뭔가를 의논하기보다는 친구하고 더 의논하고 친구랑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고 이제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이제 청년기 우정의 성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기 우정의 성차 보시면 흔히 여성의 우정과 남성의 우정이 다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여성의 우정에서는 정서적인 친밀감, 신뢰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그런 우정하고 조금은 다른 그냥 뭐 운동 경기 같이 보고 같은 어떤 활동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특징들을 보이고 있어요. 여성들은 동성뿐만 아니라 이성하고도 그러니까 남사친이 되는 거죠. 이성하고도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형성을 할 수 있고 또 감정을 나누고 친밀감을 매우 강조하고 감정 정석가가 훨씬 크단 말이에요. 남성의 우정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서적인 긴장, 정서적인 긴장, 질투, 갈등 이런 것들이 우정 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갈등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거부당하지 않을까? 친구가 날 배신하지 않을까? 여기서 나타나는 두려움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 되게 배타적인, 야, 너 나랑만 놀아야지, 너 쟤랑 왜 놀아? 이런 식의 우정망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이랬던 기억이 나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그 안에 저도 뭐 누가 베스트 프렌드인지 쟤한테 내가 베스트 프렌드인지 이런 걸 엄청 중요하게 여기고 또 저하고 다른 친구랑 이렇게 친했는데 C라는 친구가 제 친구를 뭐 가로채고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서운해하고 지금 생각하면 뭐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은데 그때는 그 문제가 너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남성의 우정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여기서는 거의 활동을 같이 보면서 우정을 이제 나누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많이 하지 않고 감정적인 이야기도 이제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물론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 역할 정체감하고 관련되는 특성인데요. 남성적인 남자들은 이제 친밀감이 적고 대신 그 남성적 남자가 아닌 양성적 남자 그러니까 여성성도 같이 드러나는 양성적 남자는 높은 수준의 친밀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좀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성 교제로 넘어갈 겁니다. 청년기가 되면 이성 교제가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성 교제. 뭐 연애죠, 연애. 얘기만 들어도 설레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성 교제라는 것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성 교제고요. 이성 교제를 그냥 우리가 뭐 즐거우려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인격이 정상적으로 발달을 할 수 있고 이 과정 속에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기쁨을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예의에 벗어나지 않게 이성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또 이성 교제를 함으로써 너무 내가 내 마음대로 뭔가 하거나 나처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개성과 인격을 존중해야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성 교제를 통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죠. 자, 이성 교제의 기능을 보면 여러 가지 기능,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오락적 기능입니다. 일단 연애를 하면 재밌어요. 데이트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물론 이제 동성 친구들하고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이제 이성 친구하고 연애를 하는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즐거움들이 있죠. 두 번째로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나 연애해. 나 여자친구 있어. 나 남자친구 생겼어. 이런 또 내 여자친구가 너무 예뻐. 이런 거에서 오는 성취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 연애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 성찰을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사회화의 과정의 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의 범절, 매너 이런 것들을 좀 배우게 될 수가 있죠. 이런 사회적 기술을 터득할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이제 친밀감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배울 수 있고 또 성적 탐구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청년기에 되면은 성욕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성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데 이거를 이제 연애를 통해서 성적 탐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동반자 역할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고 또 정체감의 형성과 발달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배우자 선택의 기회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 청년기 때 배우자 선택까지 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좀 이른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배우자 선택의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다는 거. 요새는 뭐 30대 초반도 아니라 30대 중반 넘어서 결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내용은 청년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입니다. 현대의 청년은 이전 세대보다 더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그런 변화가 나타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성경험 시작 나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성관계를 경험을 하게 되면 10대에 원치 않게 임신을 한다거나 성병의 간염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 성관계 경험을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른 나이에 성관계 경험을 하게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랑해서라는 이유도 있고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또는 성적인 욕망으로 혹은 남자친구를 붙잡아 두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치 않는데 뭐 이르게 성관계를 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453쪽의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성관계를 이르게 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이런 시대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자제력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청년기의 자제력 혹은 도덕성의 결핍 이런 것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 454쪽 보시면 연령대별 성경험 비율, 첫 경험 연령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25세 이상의
현경험 비율이 제일 높고 첫 경험은 19에서 20세가 제일 많은데 보시면 17세 미만도 6.8% 정도고요. 사실 이 그래프도 2014년, 네, 2014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 그래프 내용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어려졌을 수도 있고요. 그 아래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내용도 시대에 따라 되게 많이 달라지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은 이전에 이제 사회적 분위기가 담겨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위행위로 넘어갈게요. 청년기에는 이제 성적으로 성숙하다 보니까 강하게 성욕을 느끼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인 경우에 미혼인, 미성년인 남녀가 성관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위행위를 통해서 성욕을 해결을 할 수도 있다. 자위행위란 건 뭐냐? 생식기를 본인이 스스로 자극을 해서 오르가즘에 도달하는 방법인데, 과거에는 이 자위행위에 대해서 되게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그냥 뭐 할 수도 있지, 뭐 자연스러운 거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이 늘어난 상태인 것 같아요. 청년들에게 이제 자유행위라는 것은 수치스럽게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데 뭐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느끼는 것 같고 오히려 남성들의 경우에는 그냥 뭐 다들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많이 퍼져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자의행위가 무해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의학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교육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자의행위를 하는 거는 뭐 성형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뭐든지 이제 과도하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지나치게 자위행위에 몰두를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뭐 학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자위행위가 성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취미 활동이나 스포츠 이런 걸로 좀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 지도? 네, 이런 지도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대 임신 문제인데요. 어, 10대 임신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어요. 10대 임신이 증가를 하는 이유는 일단 영양 상태가 좋고 건강이 좋다 보니 그리고 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식 기간이 성숙하는 나이가 더 어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전 세대보다 여러 가지 매체나 이런 것 때문에 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이 된 부분도 있고요. 성관계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또 부모님이 다 요새 맞벌이하고 바빠요. 그래서 대화가 서로 부족하기도 하고요. 피임 방법을 모르거나 피임을 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10대 임신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임에 대해서 지식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성교육이 되게 중요한데, 10대 성관계를 맺는다고 하더라도 이 피임이 잘 되면 이 임신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실 10대에 임신을 하게 되면, 어,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학업이 중단되는 것도 있고, 또 친구들하고 다른,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친구들하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피임에 대해서 잘 교육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인공으로 임신 중절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건강을 해치고 또 이게 되게 죄책감이든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되게 이제 수술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나중에 불임 가능성도 생길 수 있고요. 임신 중절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제 10대 임신의 경우에 산모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미숙아를 낳게 될 수도 있고 태아나 산모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2015년 청소년의 성행태를 본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성관계 경험률 5%, 성관계 시작 연령 13세, 피임 실점률이 50% 정도. 그러니까 되게 피임을 별로 안 하는 경우도 많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 뒷부분은 세 번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